돈은 얼마나 줘요? 돈을 말해도 되나? 네. 첫 번째 시험 칠 때는 전공 임수진 선생님의 강의와 교육학 권지수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안녕하세요. 희원다움TV의 이희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셨던 그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올해 보건시험에 합격한 제 남동생을 인터뷰하러 제가 왔어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점, 이런 점들 제가 오늘 다 물어보고 갈게요. 우선 합격하신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합격 수기 그리고 공부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합격하셨는데 어떤 과목을 어떻게, 점수는 어떻게 합격을 하셨는지,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고 선생님 점수는 어땠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 1차 점수 70점, 그리고 면접 점수 93점 맞아서 163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커트라인은 전남 기준 전남 60점 정도였고 총점 157점이었습니다. 전남 기준으로 했을 때 합격 커트라인이 157점, 선생님은 163점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7점 높게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보건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때 저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시험 과목이 어떻게 되고 뭐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1차 시험 교육학 전공이 있고 2차는 이제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1차 교육학 20점 만점, 전공 80점 만점 해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 과목은 학교 보건하고 지역사회 간호학하고 아동, 응급, 정신, 성인, 모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저는 이제 공부할 때는 학교 보건하고 지역사회 간호학을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공부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가고시 하면은 우리가 뭐 사지선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 임용 시험은 전부 다 뭐 서술형 아니면 단답형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각각의 시험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제 교육학은 큰 틀로 보자면 한 문제에서 이제 그 안에 딸린 문제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 이제 전공 시험은 총 A형, B형 해서 총 23문제, 그리고 전공 시험은 단답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이제 서술형에서도 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공 보건에 들어가는 과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특히 2과목에 집중을 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제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성인과 이런 것을 좀 굉장히 많이 공부했었는데, 제가 최근 보건 임용 기출을 분석해 보니까 학교 보건과 지역사회 간호학이 굉장히 많이 출제 비중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뒀을 때 제가 합격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전공 과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과목이 각 과목당 몇 문제 나온다 이렇게 틀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매해 그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이제 출제 퍼센테이지가 저는 뭐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꼭 그거에 맞춰서 뭐 올해 만약에 성인 4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다음 해에 꼭 4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2문제 나올 수도 있고 1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가 최근 기출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학교 보건하고 지역사회 간호학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 몇 년간의 기출 문제도 분석을 하면서 내가 어느 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공부 전략을 잘 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건 임용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제가 듣기로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네. 그럼 어떤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지 그 시험을 치를 수 있을까요? 보건 임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으로는 첫 번째 간호사 면허증이 있고, 두 번째는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 교원 자격증이 있으려면 교직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학교별로 아마 이제 상위 1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세 번째로는 한국사 자격증 3급 이상이 있어야 이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겠네요. 네. 우선 간호사 면허증 국시 봐서 합격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교직 이수를 하셔야 돼요. 교직 이수를 하면 교원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걸 끝까지 4학년 때까지 졸업 이수를 하면 교원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사 자격증, 3급 이상의 한국사 자격증, 이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드디어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직 이수는 언제 선발이 돼요? 이제 교직 이수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1학년 성적이 다 끝나고 1학년이 다 끝나고 2학년 들어가기 전에 과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이 왔고, 저는 그래서 교직 이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직 이수할 때 뭐 면접도 보나요? 이제 저는 면접을 따로 보지 않았는데 제 후배들은 면접을 따로 봤다고 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교직 이수 점수에 면접 점수까지 합해져서 그게 선발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상위 몇 퍼센트 정도, 10% 안에 드는 정도 되는 애들을 뽑아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면접을 또 따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면접을 보지 않았어요. 그건 학교마다 다른.
이제 해마다 달라진 거예요. 해마다 달라지는 거구나.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들이 다 1학년 마치고 나면은 교직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하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제 학교에서도 또 교직 이수 자체를 안 해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건교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를 잘 알아보고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학교에서 교직 이수가 가능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보건교사 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학교 입학하시기 전에 그때 내가 입학하려는 학교가 교직 이수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교직 이수 학점을 1학년 성적만 보고 하니까 정말 간절하신 선생님들은 1학년 때 정말 사활을 다 하세요. 그러면 한국사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선생님은 1급을 따셨어요. 그런데 급수에 상관없이 그냥 3급 이상만 따면 된다고 하셨죠? 네. 그럼 그게 혹시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이제 유효기간이 저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1급 시험을 2급 시험을 봐서 1급을 땄고 그거 상관없이 1급, 2급, 3급 다 모두 다 이제 임용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건 임용 시험을 준비하려면은 3급 이상의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걸 따고 5년의 유효기간이 있어서 5년이 사라졌다, 5년이 지났다 그러면 다시 한국사 자격증 시험을 보고 취득한 다음에 임용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되신 선생님들은 졸업하시기 전에 막 방학 때 이렇게 좀 시간 있을 때 그때 따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험이 교육학, 전공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전공은 단답형, 서술형이 있고 교육학은 다 서술형이에요.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제 이게 객관식 시험이 아니어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고 이해를 하고 나서는 또 암기로 엄청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은 이해와 암기가 둘 다 필요한 시험이다. 그래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뭐 노량진 우선 가시는 선생님들 있고 뭐 인강 집에서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신데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단 노량진으로 가는 걸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또 굉장히 우울함도 많이 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량진은 가지 않고 집에서 인강을 끊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인강 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어떤 인강, 누구 선생님 걸 어떤 인강을 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총 2번의 시험을 쳤는데요. 첫 번째 시험 칠 때는 전공 임수진 선생님의 강의와 교육학 권지조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두 번째 올해 준비할 때에는 전공만 임수진 선생님의 연간 패키지를 끊어서 공부하였습니다. 교육학은 제가 이제 독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교육학은 이번에 강의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교육학은 첫 번째 시험 보실 때 그 4개월 동안 이렇게만 들으신 거죠? 네. 그 교육학 들을 때는 어떤 연간 패키지를 들었는지 기본을 들었는지? 제가 교육학 강의 들을 때는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기본 강의는 패스하고 그 이후의 강의부터 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모의고사 시험까지 강의까지 다 들었는데 그 권지조 교수님께서는 계속 복습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기본 이론만 듣지 않고 그 뒤로도 그 뒤에 것만 들었는데도 저는 충분히 이해도 가능했고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기간에 따라서 강의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내가 1월부터 시작했다 하면은 기본부터 들을 수 있는 거고 뭐 3월부터 시작했다 하면은 이미 뭐 모의고사부터 들을 수 있는 거고 이게 기간에 따라서 강의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간별로 다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 연간 이제 그 해의 이제 강의 사이트를 들어가면 매년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비슷한데 처음에는 1, 2월 달부터 해서는 이제 기본 이론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좀 더 심화반 그 다음에는 뭐 기출 분석반 그 다음에는 뭐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 풀이반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기본 이론반을 듣지 않고 그 이후 것만 들었는데 그 이후 거는 그 기본 이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들으셨어요? 네, 다 들었어요. 그 짧은 기간에 저는 그래서 교육학은 굉장히 강의 들을 때 엄청 집중해서 열심히 들었어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인강을 들으실 때 그 인강 스케줄은 어떻게 됐어요? 뭐 하루에 교육학은 1시간을 들었는지 아니면 뭐 전공은 모든 과목을 다 1시간을 듣고 공부를 했는지? 저는 올해 제가 합격했을 때 공부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인강을 들을 때 2배수가 아닌 1.8배수 1배수가 아닌 1.6에서 1.8배수로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야 더 집중이 잘 됐었고 시간도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8배수로 들었고 그래서 하루에 강의는 제 목표 분량이 다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2-3개 정도 이렇게 들으려고 했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그 부분을 저는 또 개인적으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루에 교육학도 듣고
전공도 듣고 이렇게 들으셨어요? 아니면 교육학만 듣고 뭐 그 다음날 전공을 들으셨는지 이런. 이게 보통 강의가 일주일에 하루를 잡아서 강의가 싹 뜹니다. 이렇게 금요일이면 금요일에 쫙 몇 가지 강의가 뜨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여러 요일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도 같이 듣고 전공도 같이 듣고. 그러면은 매일매일 전 과목을 골고루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신 거죠? 그죠? 이제 그 강의가 하루에 싹 뜨면은 이거를 저는 이 일주일 분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요일날 또 나오기 전까지 다 들어서 배분을 해서 듣고, 그리고 그 요일 나오면 또 그 다음 주 또 계획을 세워서 듣고. 일주일에 딱 금요일날 업로드가 되고 한 6개 강 정도가 업로드가 되면은 그거를 매일매일 하나씩 이렇게 배분을 해서 매일매일 교육학 전공을 조금씩 이렇게 공부하셨단 말이죠. 네, 이제 그 분량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뭐 하루에 몰아서 교육학을 한다거나 하루에 몰아서 전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 조금씩 매일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셨구나.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합격 아직도 믿기지 않으신데요. 합격 진짜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선생님께서 희망하신 대로 꼭 학생들과 소통하는 정말 그런 이상적인 그런 교사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